안녕하세요. 성공다큐 최고다 이유한입니다. 탐스러운 선홍빛깔, 달달한 맛과 상큼한 향기로 사람들의 눈, 코, 입을 유혹하는 딸기. 딸기는 한 입만 베어 물어도 입안 가득한 과즙미로 먹는 이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딸기를 직접 재배하고 또 100% 딸기 와인을 만드는 선권수 대표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딸기 와인을 개발한 참신한 안목과 열정을 가진 선권수 대표의 성공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많은 빨간색 과일 중에서 유독 매력적인 딸기. 추운 겨울 폭신한 과육 사이로 새콤달콤한 딸기 과즙을 맛볼 시기입니다. 최근 송년회나 신년회를 맞아 홈파티를 하거나 가까운 친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와인을 사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국내에서 딸기 와인의 대중화에 앞장선 사람, 선권수 대표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흰눈이 소복히 쌓인 한겨울, 충청남도 서산에 위치한 딸기 하우스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선권수 대표님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네. 딸기 농장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네. 지금 눈밖에 안 보여요. 예,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딸기 농장이에요. 딸기 농장 구경할 수 있나요? 예, 가보실래요? 네. 예, 가시죠. 뽀드득 뽀드득 흰눈을 밟으며 딸기를 만나러 이동했습니다. 와, 대표님. 네. 여기가 아까 말씀하신 딸기 재배 농장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밖은 지금 눈이 펑펑 내리고 있지만 이 딸기 농장은 봄날입니다. 네, 따뜻합니다. 네. 손발이 꽁꽁 얼 정도의 매서운 한파에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딸기 하우스. 온기 속에서 파릇파릇한 잎 아래로 새빨간 딸기가 눈에 띈니다.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한 동은 200평이고요. 저희는 전체적인 면적이 2,0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농장 말고도 다른 농장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이 농장 말고 다른 농장이 아니고 이 농장이 2,000평입니다. 그래요? 선권수 대표는 10년째 이곳에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 딸기는 매일 아침 일찍 딸기 하우스로 출근해 딸기 상태를 관찰하고 하우스를 깨끗이 관리합니다. 좋죠. 딸기는 꽃이 피고 나서 약 40일에서 45일 정도 돼야 수확이 가능한 거예요. 빨갛게 익은 것도 있고 네. 아주 작은 딸기도 있는 것 예, 같아요. 그거 작은 딸기는 커가는 거고, 네. 이제 빨갛게 익은 거는 다 큰 겁니다. 네. 자, 이게 이렇게 두꺼워야 돼요. 두껍고 커야 되고, 이래야 이제. 딸기는 선권수 대표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러면 일반적인 딸기 재배 농장이랑 차이점이 뭔가요? 여기는 수경 재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 농장입니다. 수경 재배 방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물입니다. 저희는 물을 지하 200m에서 끌어올려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물은 사람도 먹을 수 있고 딸기도 먹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깨끗해야만 온전한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수경 재배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보면 딸기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네요. 딸기가 하나도 안 보이죠? 그런데 이 딸기 잎 아래를 보게 되면 수없이 많은 딸기가 매달려 있습니다. 이게 수경 재배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선권수 대표는 딸기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네덜란드식 수경 재배 방식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이 방식은 딸기에 영양분을 일정하게 공급할 수 있어 당도가 높고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대표님, 네. 이 것들은 다 뭐예요? 이제 여기가 우리 농장의 허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브요? 예. 이게 다 뭔데요? 여기에는 각종 많은 영양소들이 이 물통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A탱크, B탱크, C탱크라고 하는데 A탱크에는 이제 질산, 칼슘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 B탱크에는 기타 이제
가리라든가 마그네슘이라든가 이런 성분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H를 조절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식 수경 재배의 가장 큰 특징은 지하 200m에서 끌어올린 물을 네덜란드로 보내 딸기 생육에 적합한 영양분 처방전을 받아서 재배한다는 점인데요. 선 대표는 처방전에 따라 물에 부족한 영양분을 딸기에게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나눠 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합해 놓으면 서로의 그 화학 작용에 의해서 양액이 굳습니다. 굳으면 딸기가 흡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이거를 합쳐서 딸기한테 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요 세 개가 합해져서 저 혼합통으로 들어가고요. 혼합통에 들어가서 물하고 다시 희석이 돼서 딸기에게 공급이 되는 겁니다. 성권수 대표는 딸기에 제2의 인생을 걸고자 결정하고 딸기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했다는데요. 책을 통해서 딸기의 생리를 공부했고 딸기 재배 선도 농가를 찾아가서 배운 결과 이제는 딸기 박사가 다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밥을 3번 먹죠. 네. 딸기는 하루에 통상 6번을 밥을 먹습니다. 예, 그리고 식사 시간은 3분 정도 되고요. 한 번 들어갈 때 물량은 약 1.5톤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전자동으로 네. 주시는 거예요? 다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사람이 주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정확할 수가 없고 또 바쁘다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시간 맞춰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설비를 이용해서 시간 맞춰서 정확하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성분 분석표를 기준으로 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영양분을 미리 희석해 탱크에 보관하고 있는데요. 모든 시설은 스마트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버튼만 누르면 넓은 하우스에 영양분이 공급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피트모스라는 물질입니다. 피트모스는 이제 이끼라고 하죠. 예, 이끼요? 예, 이끼에는 영양 성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끼에다가 영양분을 공급해서 딸기가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딸기를 키우실 때 좀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딸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저온성 작물입니다. 저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으면 안 돼요. 그래서 최고 온도 25도, 최저 온도 8도 정도를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딸기가 성장하는데 문제가 없고 또 딸기가 오래도록 클 수 있기 때문에 딸기 과실이 커지고 밀도가 높아지고 단단해지는 겁니다. 딸기를 재배하는데 햇볕, 온도, 습도는 매우 신중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습도가 너무 높으면 딸기에 곰팡이가 피고 영양분 흡수율이 떨어진다는데요. 성권수 대표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적절한 시간에 햇볕을 쬐어주고 환풍을 시켜 건강하게 딸기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딸기를 하나 선물을 해드릴게요. 자,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바로 먹어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흙이 없잖아요. 아, 맞네요. 어떠세요? 생각했던 일반 딸기보다 당도가 좀 높은 느낌이 들어요. 알이 굵고 붉은색이 선명한 딸기. 상큼함과 달콤한 맛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계속 딸기에 손이 갑니다. 자, 딸기를 따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딸기는 절대로 딸기 몸통을 잡으면 안 돼요. 이렇게 잡고 살짝 꺾어주면 돼요. 해보세요.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도시녀 이우한 MC가 과연 성권수 대표가 알려준 대로 딸기를 잘 딸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딸기는 여러 번 만지면 금방 물러지기 때문에 한 번에 수확합니다. 효연 씨, 네. 직접 해보니까 좀 어때요? 아까 대표님이 알려주신 대로 따니까 엄청 쉽게 따지고요. 그리고 시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 재밌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네, 단순한데 이게 딸 때
툭 이렇게 따지는 게 되게 재밌어요. 딸기는 다년생 식물로 수백 개의 꽃을 피우는데요. 꽃잎을 제거하지 않으면 많은 딸기가 열리지만 크기가 굉장히 작다고 합니다. 성건수 대표는 꽃잎의 90%는 제거하고 10%의 꽃잎만 남기는 방법으로 알이 크고 탐스러운 딸기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수확한 딸기는 그냥 먹어도 맛있고 딸기잼, 딸기 케이크, 딸기 음료 등 디저트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성건수 대표는 이 많은 딸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저희는 수확한 딸기는 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요. 수출 국가로는 미국, 러시아, 아랍에미레이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곳에 수출을 하고 있고 나머지 딸기로는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와인도 만드세요? 네, 딸기로 와인을 만드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가 유일할 겁니다. 무농약 친환경으로 재배하고 GAP 인증을 받은 딸기. 직접 농사지은 딸기로 와인을 만들고 있는 성건수 대표. 개인이 담금주로 만드는 것을 제외하고 정식으로 제조되는 딸기 와인은 성건수 대표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 공간은 우리가 와인을 만드는 가장 기초 단계인 와인의 발효를 하는 곳입니다. 아, 여기가 발효하는 데예요? 네, 그렇습니다. 발효하는 것 좀 보여줄 수 있어요? 그거는 좀 곤란합니다. 안 되나요? 예,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발효하는 과정을 저희가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딸기 와인 발효의 비법은 며느리도 모른다는데요. 오로지 성건수 대표만 알고 있는 특급 노하우입니다. 몇 도에서 얼마나 발효를 하시는 거예요? 통상 20에서 25도 사이에서 발효를 하고요. 발효하는 기간은 와인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짧게는 한 2개월 정도 하는 것도 있고요. 길게는 한 6개월까지 발효하는 것도 있습니다. 딸기를 이용한 가공품이라고 해봐야 딸기잼이나 떡과 빵, 과자에 딸기를 가미하는 정도에 그치는데요. 100% 딸기 와인을 시도한 건 성건수 대표의 농장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딸기 와인을 만드는 공정은요. 딸기를 따서 세척을 하고 착즙을 합니다. 착즙을 해서 찌꺼기는 버리고 그 물만 가지고 발효를 시작을 합니다. 발효를 시작하면 딸기 와인은 통상 한 3개월 정도 발효를 합니다. 그 3개월 발효한 후에 일단 1차 걸름 작업을 해서 숙성실에 갖다 놓습니다. 숙성실에서 그로부터 약 2년 이상 숙성을 한 다음에 소비자와 마주치게 됩니다. 딸기 와인은 5월에서 6월 이후에 수확되는 딸기로 착즙한 뒤 발효와 숙성 과정을 거치는데요. 성건수 대표는 드라이, 스위트, 스파클링, 브랜디 등 약 10여 종 이상의 다양한 딸기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딸기 와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죠? 딸기 와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신선한 딸기입니다. 신선한 딸기를 발효를 시켜서 와인을 만들기 때문에 딸기가 문제가 있으면 품질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신선한 딸기를 빨리 발효를 시켜서 만드는 게 관건입니다. 선 대표는 와인 제조 기술이 발달한 프랑스에서 기계를 수입했고 해외 사례를 연구하며 와인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가 와인이 숙성되는 숙성 공간입니다. 이 탱크 하나는 2톤 정도의 와인이 들어가 있고요. 와인은 온도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일정 온도를 꾸준하게 유지해 줘야만이 와인이 정상적으로 잘 숙성될 수가 있습니다. 딸기 품질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다는 성건수 대표. 선 대표가 재배한 건강하고 당도 높은 딸기로 발효와 숙성을 거치기 때문에 품질 좋은 와인이 생산됩니다. 숙성은 통상 한 2년 이상을 하게 됩니다.
2년 이상을 한 다음에 이제 소비자에게 판매가 되는데 여기서 숙성이 끝난 거를 필터링 작업을 한 다음에 저희가 와인을 병입을 하게 됩니다. 병입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볼 수 있어요? 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점점 딸기 와인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성건수 대표는 딸기 와인의 생산, 가공, 포장, 유통까지 직접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몸은 고되고 지칠 때도 있지만 매년 딸기 와인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어 성건수 대표는 책임감을 느끼고 딸기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된 건가요? 예, 이제 스파클링 와인이 만들어졌고요. 이 스파클링 와인은 탄산 성분이 날아가기 전에 빨리 병뚜껑을 막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병뚜껑 막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이 머신이 있습니다. 이걸 하는 머신이 있는데 머신보다 손이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손으로 하고요. 무작정 달지만은 않고 잘 익은 딸기처럼 산뜻한 매력을 한층 더해주는 딸기 와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방금 만든 딸기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한번 맛보실래요? 네, 그럼요. 와인을 따르자 상큼한 향과 청량감이 느껴지는데요. 색깔도 너무 예쁘죠? 네, 예쁩니다. 로제 스타일이죠.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한 모금 입에 넣는 순간 달콤한 딸기 맛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대표님, 싱싱한 딸기 맛이 나는 음료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딸기 100%로 만드는 거고요. 2년간 숙성과 발효 과정을 거쳐서 이제 병입해서 만든 와인입니다. 딸기 와인은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서산 지역을 방문했을 때 시음용으로 뽑히기도 했는데요. 딸기 와인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선 대표의 참신한 안목과 열정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처음부터 딸기 사업을 하시는데 힘든 점도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당연히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달지 않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드라이 와인은 드라이 와인대로 놔두고 이제 딸기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스위트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판매가 되기 시작을 했고 여름철이나 뭐 사시사철 사람들이 즐기는 와인 중에 하나가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요즘 또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가 스파클링 쪽이기 때문에 스파클링 와인을 개발을 해서 이제는 조금 숨통이 트이는 편입니다. 현재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선 대표는 딸기 와인은 비극에서 시작된 일이라고 말하는데요. 딸기 농사를 짓던 초창기에 중개 상인들이 딸기 값을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불러 이 딸기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 생각하게 된 것이 와인이었다고 합니다. 와인이 하루에 보통 한 뭐 100병 정도 판매가 되죠. 하루에요? 예. 딸기 와인을 판매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다는데요. 국세청 분류상 딸기는 채소이기 때문에 과실주로 볼 수 없어 판매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요. 선 대표는 3년간의 설득을 거쳐 제조 면허를 받아냈다고 합니다. 딸기 와인을 연구, 개발하시면서 가장 뿌듯했을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딸기 하면 가장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곳이 논산이죠. 논산입니다. 논산인데 저희가 딸기 와인을 들고 서울이든 대전이든 광주든 뭐 대구든 행사를 가면 혹시 논산에서 오셨느냐고 물어봐요. 근데 저는 과감하게 아닙니다. 저는 서산에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딸기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논산이지만 딸기 와인으로 가장 유명한 곳은 서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되게 뿌듯함을 느낍니다. 딸기 재배와 체험 농장 운영, 그리고 딸기 와인 생산 등
딸기를 이용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6차 산업의 모범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성건수 대표. 성건수 대표는 고단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따뜻한 온기가 있는 집으로 퇴근했습니다. 아이고, 당신 맨날 박람회 나가서 고생 많이 했지? 힘들었지. 와인 먹어보고 진짜 맛있다. 막 이래줄 때 너무 재밌어. 신나. 딸기 와인과 잘 어울리는 생선회로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옆에서 하시는 거 보면 네.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열심히 해요. 진짜. 어떻게 몸이 부셔질까 봐 걱정이 되는데 건강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건강이 최고인데 막 밥도 안 먹고 일할 정도로 먹는 거에 신경을 안 써요. 괜히 저렇게 말랐잖아요. 걱정이 많으시네요. 건설업에 종사했던 성건수 대표. 정년 후 어떤 일을 할까 고민하던 중 귀농을 결심했다는데요. 귀농 후에도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며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고요. 평생을 같이 살면서 뭐 싸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큰 문제 없이 그냥 알콩달콩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좀 싫은 소리는 해도 마다하지 않고 같이 동행을 해줬고, 이제 그런 점이 참 고마운 거죠. 어려울 때마다 아내의 격려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다는 성건수 대표. 아내의 잔소리는 브랜디처럼 독했고, 아내의 칭찬은 스위트 와인처럼 달콤했고, 아내의 믿음은 드라이 와인처럼 묵직했습니다. 저는 목표가 큽니다. 저는 지금 제가 생산한 딸기를 작은 면적이지만 전 세계 시장에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하면서 느낀 점이 좀 더 많은 딸기가 있다면 좀 더 큰 시장에 더 많이 보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게 항상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만 평 정도의 스마트팜을 갖추는 게 목표고요. 또한 거기에 이제 체험 시설을 갖추어서 누구나 다 와서 딸기 와인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앞으로 딸기 와인 종류를 다양하게 확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딸기 와인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성건수 대표. 딸기로 시작해 딸기 와인까지 섭렵한 선 대표는 이제 스마트팜을 통해 전 세계인이 한국의 딸기를 사랑하게 될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성건수 대표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신지식인으로서 지금껏 살아왔던 고뇌하고 연구하는 모습을 보면 반드시 목표를 이룰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데요. 대한민국의 맛있는 딸기가 국이 선양하는 날을 기대하며 딸기 와인과 성건수 대표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